네, 안녕하십니까. 서범석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올해죠. 대원외고 합격 포인트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 자소서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 그 자신이다. 그래서 그 학생이,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이 이제 괜찮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은 이제 인간의 특성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에도 실패하고, 성공에도 실패하는데, 특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DNA가 복제된 아들, 딸이 얼마나 귀여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필요 없고, 냉정한 남들, 어차피 이제 평가자들은 모두 남이잖아요. 냉정한 남들이 봤을 때 정말 괜찮은 학생일 필요가 있다는 거. 냉정하게 좀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자소서에,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 글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대원외고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서류 평가도 면접 점수에 반영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고입은 대입과 다릅니다. 고입에서는 면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면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면접은 이제 직접 정보잖아요. 자기 자신을 직접 보여주면서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직접 정보 전달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자신감 있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대원외고뿐만이 아니라 외고 국제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5분, 6분 정도이기 때문에 하나고 15분, 외대부고 15분,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최장 20분까지 이런 학교들과 비교해서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자신감 있게 자기 자신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올해 경쟁률, 역대 경쟁률과 올해 경쟁률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영어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빈칸이고, 나머지 나머지 과의 경쟁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에 이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서류 접수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공과별로, 전공어별로 경쟁률을 미리 보시면서 살짝 맞춰 가신단 말이에요. 이튿날에는 경쟁률이 낮은데 넣으시거나 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경쟁률을 보면 항상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몇몇 해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과가 경쟁률이 낮을까를 고민하시기보다는 그냥 자신감 있게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여러모로 경쟁률이 이제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죠. 예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실제로 일이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2대1까지 넘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는데, 아무튼 2대1에 육박하거나 높을 경우에는 2대1도 넘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컷오프가 1.5대1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동점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동점자들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국어 사회 성적 순으로 자를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국어 사회 성적도 일정 부분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죠. 괜히 이제 비 같은 것이 떠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 2단계 전형 구조를 보시면 몇 년째 똑같습니다. 1단계에서 이제 영어 교과 성적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을 하고 4개 학기를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출결 점수 이렇게 합쳐서 이제 선발하는 1단계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동점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치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3학년 2학기 국어사회, 3학년 1학기 국어사회 성적 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1단계와 2단계를 이제 합산해서 점수를 선발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1단계는 만점을 받고 오겠죠. 그래서 이제 요식행위다 이겁니다. 그래서 2단계 면접 점수가 40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명시가 되어 있죠. 면접을 위한 사전 단계인 서류평가, 학생부라든가 이제 자소서겠죠. 이것도 이제 면접 점수에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소서 구조를 들여다보시면, 다른 학교와 달리, 영역별로 이렇게 이제 그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반드시라는 말이 이제 빨간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그 순서대로 안 쓰거나 뭐 어떤 항목을 빠뜨리고 이제 쓰는 학생들이 왕왕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평가자들이 점수를 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대로 빠짐없이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 700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이 400자, 인성 영역 400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0, 400, 400, 1500자죠.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노이로제에 빠진 학생들이 있어요. 이걸 너무 이제 타이트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대략적으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700자 뭐 이렇게 정해진 그 글자 수 내에서 쓰면 좋겠지만 뭐 몇 자 정도 이제 넘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체가 다 합쳐서 1500자 이내가 된다면 말이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이제 안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대원외고 쪽에서는 이제 입학홍보부 쪽에서 반드시 이제 자소서에 쓰는 것은 학생부의 근거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서 이걸 보면은 동아리가 이제 쭉 있는데 어떤 동아리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아무튼 근거가 남아 있잖아요. 정규 동아리든 자율 동아리든 간에 말이죠. 그 근거가 남아 있다면 특히 이제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리 이름하고 그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만 간략하게 하도록 그 학생부 기재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한 뭐 자기가 자소서에 쓰고 싶은 활동을 못 쓰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얼마인지 쓸 수 있습니다. 왜죠? 이런 자율 동아리라든가 이런 동아리를 했다라는 것이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정도의 근거만 있다면 이것을 실마리 삼아서 얼마든지 그곳에서 한 활동을 풀어서 쓸 수 있더라고 입학홍보부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별 걱정하지 않고, 쓰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원외고 면접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3명의 면접관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일단 방은 2개입니다. 짧지만 전체 면접 시간이 5분, 6분밖에 안 되는데 방을 이제 2개를 드나들어야 한다는 거죠. 면접방은 2개고 공통문항은 없습니다. 공통문항은 없고 보통 이제 자소서를 학생부에서 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주로 이제 자소서에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꼬리 질문도 당연히 없습니다. 면접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태도가 그 어느 학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서 깨달은 것은 이게 약간 결국 이제 면접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생이 열심히 하고 학생이 열정적으로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부형 자기도 학습 전형이 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더라. 그럴 경우에는 역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따따붙다 경연 대회도 아니고 말이 빠르고 버벅거리지 않는다고 해서 점수가 자연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 콘텐츠에 대한 깊은 성찰, 즉 통찰력이죠. 이것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요. 뭐 자소서가 완성됐으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예상 질문을 뽑아가지고 답변도 해보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한 것 이상 이외의 질문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학생들은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정리해가면서 자신감 있게
어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런 건데, 학생들도 다양한 학생들,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들이 있겠지만, 면접관들도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어떤 사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딱 그 두 개로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반대하는 너희들은 다 틀렸어. 악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사고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100가지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통점에 대해서. 하지만, 한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주어진 면접 시간 동안 평가자들의 호감을 사는데 실패했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모쪼록 준비하시는 학생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